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뉴스 공감이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코너 미디어 Y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디어 관련 이슈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같은 사안인데도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경우 아마 왕왕 보셨을 겁니다. 기사의 이면에 깔린 배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Y 코너 신설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평화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처음 와봤어요.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아담한 스튜디오에 피아노도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노래도 한번 부르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자신이 있으신가 보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 관련 이슈도 짚어보고 그런 저널리즘 눈으로 또 기사들도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코멘트를 해주실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관련 이슈들을 보면 저널리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고 하는 기본적 사명을 언론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이 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사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같은 이슈에서 왜 다른 시각으로 그걸 접근해서 보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이번 주에 미디어 관련 이슈가 쏟아져가지고 저희가 짚고 맞아요. 넘어가야 될 사안이 좀 많아서 뭐부터 말씀을 나눠볼까 하다가 공영방송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올해 5월에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을 하고 그랬죠.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들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언론 장악이라고 봐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들은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임을 시키고 또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MBC의 대주주인데 그 박문진의 이사장과 이사 한 명을 교체하려고 해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해임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1차적으로 판결을 내린 걸 보면은 그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그 요청을 인용했어요. 그 말은 해임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기다려 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해임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항고까지 했습니다. 박문진 그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항고를 똑같은 내용으로 또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줬어요. 방통위가.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해임을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권태선 이사장뿐만 아니라 김기중 이사도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것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어요. 즉 그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요청한 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분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새로운 이사를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이사가 친정부적인 분인데 문제는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기서 바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이게 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한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사회가 원래 9명인데 10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뭐 KBS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KBS 사장을 해임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방송사 사장의 업무가 수익 내는 겁니까? 그러려면 방송사 사장을 경영진을 방송 전문가 안 치지 말고요. 사업가 하는 사람들 안 치세요. 경영하는 사람 안 치시고요. 그런 가치가 다르다는 점. 그렇죠. 공영방송이 하는 일은 상업방송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도 프로그램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거 편성하는 것이고 제작하는 것이고요. 시청률과 관계없이 뭐 소수 계층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네. 뭐 이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업방송은 시청률에 노예가 돼서 돈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송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KBS가 수신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인데. 그렇죠. 근데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게 문제니까 당신을 해임하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장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를 교체를 하려고 시도했고 사장까지 교체하는 KBS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박문진은 그걸 시도했지만 지금 안 된 재판부에 거고요. 의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요. 예. 이렇다고 하면 이게 방송 정상화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번 주에 박민 KBS 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박 후보자가 KBS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조치를 취하겠다. 요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법률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요. 방송법 4조에 보면요. 네.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은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진행자를 바꾸겠다? 이건 방송 편성과 제작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위법한 행동이고요. 사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분이 처벌받았어요. 세월호 건으로. 이 법 때문에. 예. 방송법 4조 때문에. KBS에 전화해서 압박을 가하고 보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법 4조의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고요. 예.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방송국의 제작과 편성에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임명해주고 그 사람을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현 정부의 권력자들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럼 이분들의 압력을 이 사람이 자유롭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4조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언론을 잘못 생각하면 방송을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KBS 사장에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이분은 KBS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우려의 목소리 쏟아내주고 계신데 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3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방송 3법 핵심 내용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방송국 이사회 구성을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네. 방송국 이사회는 물론 EBS 빼고요. EBS는 이사회 사장을 추천하거나 선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KBS와 방문진은 공영방송인데 두 군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KBS 같은 경우는 이사회 사장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그걸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예. MBC 같은 경우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이제 방통위가 임명을 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KBS 같은 경우에 11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예. 7대4 비율로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해요. 이 구조 자체가 여당이 훨씬 많은 구조. 당연하죠. 그러면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7명이면 다수결로 하면 항상 여당에게 친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박문진 같은 경우는 9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6명을 여당이 추천하고 3명을 야당이 추천해요.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갈아치우려고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를 바꿔가지고 사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된다. 네. 첫째는 지금 현재 방송법 들어있는 내용, 그러니까 3법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지금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네. 11명, 9명, 그다음에 EBS 이사도 9명이에요. 이걸 통일하자는 거예요. 21명으로. 21명으로 통일하고 다수결로 하지 말자. 일단 숫자로 확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전엔 한 명이라도 많으면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그러면 한쪽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사 추천 단위를 지금은 정치권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보 보수로. 그러니까 정치권도 일부를 추천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네. 이런 곳에서 또 시청자위원회 이런 데서 뭐 여기도 시청자위원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사로 구성을 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라고 네. 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사회를 꾸려가야 되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서 사장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박민 같은 분을 자기들이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예. 이 법을 바꾸는 걸 반대하는데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민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방송법을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발의를 했었어요. 예.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 반대했어요. 네. 그러다가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국민의힘은 또 하자고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구조로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걸 내놓기 싫은 거예요. 방송 장악을. 다 자기 셈법에 의해서 그렇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기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만 가능성이 3분의 2 낮죠. 네. 왜냐하면 3분의 2가 이게 제적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 결국은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장으로 앉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언론 장악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도한 조간신문들 제가 오늘 네. 헤드라인만 보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의석을 앞세운 내로남불 입법이다. 한겨레 신문은 방송계 수건을 들어줬다. 한국일보는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민은 뒤로 밀렸다. 전부 다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저는 이 세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의석을 앞세운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그랬는데 의석을 앞세워서 법을 통과시키고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이 의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의석조차 민심이다.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럼 왜 정당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어요? 왜 네.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우리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겠어요? 지지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내로남불은 국민의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바꾸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반대했었어요. 예.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바꾸자고 막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이제 정권 바뀌니까 반대가 됐어요. 이러면 이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비판받아야 할 지점인데 네. 그럼 언젠가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못 바꿔보세요. 정권 만약 바뀌면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바꾸자고 할 거예요. 예. 민주당이 반대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그렇죠. 것 같은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이번이 가장 이제 좋은 기회라는 거죠. 대통령만 그 서명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영원히 정권 잡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 저는 한국일보 기사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야의 힘겨루기 국민은 힘겨루기에 국민은 뒤로 밀렸다 그랬는데 무슨 의도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아마 정쟁과 공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국민은 뒤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권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곳에 의해서 방송사 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기도 네. 하고 이런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최소한 뭘 막을 수 있느냐. 정권의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이 와서 방송을 정권에 유리한 방송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다시보금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얘기 쏙쏙 맞는 얘기만 해주신다. 감사하다 얘기해 주셨고 중흥동 장구경님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정부에도 저는 같은 주장을 계속 했던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언론학계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뭐 외국의 사례도 보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얘기하고 같이 듣고 이래서 같이 잘 하고 가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쑥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국회까지 통과했잖아요. 그때는 국회 통과도 못했어요. 아예. 예. 근데 최소한 이번에는 국회 통과됐으니까 대통령만 제2요구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0% 왔어요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당리당략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결단해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러니까 사인을 해서 예. 이게 법안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임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 가능성이 좀 적어서 그렇지만 예.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유튜브 후토크 조금 열어놓고 예. 얘기 나누다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아주 짧게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 꺼내 들었다가 네. 오늘 전격 철회했습니다.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보고하겠다는 건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20초 짧게 짚어주시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언론에 행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방통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당인도 자격이 안 되고요. 예. 방송사나 아니면 통신사 일했던 경력인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탄핵이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본인은 나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지켜보시죠. 뭐 야당이 받는지 뭐 여당이 받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 그 방통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들을 해임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예. 이제 박민 사장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KBS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KBS 사장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천을 하거든요. 예. 추천하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후보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사회가 그것 때문에 열렸었어요. 근데 예.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할 때는요. 룰을 만듭니다. 네. 그 회의를 하기 전에. 근데 그 룰에 보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KBS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 룰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 1차에 나오면 그 사람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다. 예.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최종 후보 2명을 결선 투표에 3번을 붙인다고 돼 있어요.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네. 그렇게 룰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회의를 했어요. 예. 회의를 열었는데 예전에 지금 이게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이사 한 분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명만 바꿔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7대4 구조에서 6대5로 바꿔놨었어요. 예. 그러니까 6명이 다 찬성을 해야 과반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네. 1, 2를 두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생각할 때 결선 투표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이분은 계속 안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해봐야 이건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 회의를 끝내버리고요. 예. 회의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을 해임하고 이분이 물론 사퇴를 했어요. 이분이 예.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사람은 또 5.18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제 인사예요. 예, 인사예요. 보수 인사예요. 이 사람을 임명해서 다시 회의를 열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룰을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에 공모에서 들어온 후보들 말고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있던 절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결선 투표만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룰을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이 부분에서 그냥 무시하고 방통위가 그 사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방통위원장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절차상의 위반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추진단 같은 걸 만들었어요. 무슨 대대적으로 관리단인가 선언했잖아요. 그걸 만들었죠. 근데 방심위가 그렇게 한 데는 방통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얘기했고 방심위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방심위와 방통위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기구입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정부 행정기구잖아요. 네. 거기는 방심위는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 왜냐하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의무에 없는 일을 방통위가 압박을 통해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위반이다. 그렇죠. 직권남용. 예. 이것도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 네. 이것도 이제 불법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이 이걸 이제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발의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죠. 지금 의석수도 야당이 많기 때문에 많고 그다음에 야사당이 공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하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도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도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사당이 공조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과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그렇죠. 지금 비정상적으로 2인 체제로 길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의결이 된다면 그럼 방통위는 한 명만 남게 되는 지금 구조예요. 현재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2명이서 뭐 의결을 하고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도 문제인데. 네, 지금 상황도 문제죠. 5명이 정원인데 예. 5명 중에 3명도 아니고 2명. 근데 그 둘 다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사람만 앉혀놓고서 의결을 한다? 이거 넌센스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빠지고 들어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방통위원장이 그 지금 현재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언론사에 대한 탄압, 억압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아까 이제 징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방심위를 이용해서 방심위가 제재를 했어요. 그런 룰들 법정 제재를 했죠. 그래서 그게 벌점을 받게 되면요. 네.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과정도 결국은 이런 일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장이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는 KBS 사장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박문진 이사도 지금 법원에서 제동은 걸려 있지만 계속 저는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고를 했다는 게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는데 그 똑같은 내용으로 항고를 또 한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 저는 박민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네. 해임을 시키지도 않고 아니면 취소시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통위원장을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방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는 방송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생각이 없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도리어 더 위험한 현상이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야당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회 내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넘게 임명이 안 되다가 그제 그렇죠. 사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통위 체제 이 비정상적인 상황 어떻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국회를 존중해서 입법부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추천권은 국회에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면 결국 최민희 의원이 그 전 의원이 만약 그 당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2대2 구조가 됐었어요. 네. 2대 1이었잖아요. 2대1. 김현 의원만 있었었고 예. 그 당시에. 근데 최민희 의원 들어오면 2대2가 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의결을 못 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못 하는 거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들을 다 해임시킬 때 네. 두 사람이 앉혀 김현 의원은 이제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세 예. 명이 있어도 2대1이 돼버리면 다수결로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계속 한 거예요. 김효재 전 부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체제를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언론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언론관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은 예전에 MBC 이진숙 네. 기자를 아마 추천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 민주당은 아직 추천을 못했어요. 네. 전 선정을 못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그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정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임명을 좀 미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방통위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2대2로 들어가게 되면요. 계속 이제 싸우다 보면 테니까. 의결을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판단은 이동관 위원장이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여론의 왜곡이라는 언론의 어떤 억압, 탄압 이런 네.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Y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은 언론을 마치 국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는요 민주주의의 태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언론이 만약에 정권에 장악이 되거나 권력기관에 장악이 되면요. 권력의 비리라든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멈추게 돼요. 와치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충견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회의 비리나 권력기관에 대한 비리를 누가 과연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위험하고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